I see your shadow in the library lane before the world was caught in the 안녕하세요, 우리 달님들. 저는 어릴 때부터 관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내성적이고 나서지 못하는 성격.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기보다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곤 했어요. 말보다는 글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나서고 싶은 마음이 가득인데 나서는 게 무섭고 용기 없는 제 자신이 참 한심했어요. 부모님은 늘 바쁘셨습니다. 아버지는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고 어머니는 책임감이 강하셨지만 과묵하신 분이었어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집은 따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집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 저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관계란 제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려 할 때 여전히 그 어딘가에서 긴장이 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상처를 받진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시나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결핍 속에서 태어났지만 끝내 세상을 향해 그래도 아름답다고 말했던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베르 까미. 오늘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받은 상처와 용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1913년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작은 마을 몽도비. 알베르 까미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루시엔 까미는 농장 노동자였고 어머니 카트리는 스페인 이민자의 딸이었지요. 가난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까미가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까미는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손의 온기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이름 석자만이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훗날 까미는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슬픔을 표현할 줄 몰라 그냥 방 한쪽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상실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상실이 어린 까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인정, 함께해야 할 시간, 그 모든 것들의 부재였습니다. 까미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생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채워줘야 할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카트린 까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아들에 대한 사랑도 그녀는 말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까미의 어린 시절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막혀있는, 닿을 수 없는 그 단절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까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는 가장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것을 말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것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 사랑이 말로도 행동으로도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 그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는 오래도록 마음 한켠에 남습니다. 까미는 그것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채웠습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전달되기 어려운가? 인간은 왜 이토록 서로에게 닿기 힘든가? 그 질문들이 훗날 그의 모든 글쓰기에 뿌리가 됩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그리고 집은 가난했습니다. 까미의 가족은 알제리 빈민가 벨쿠르로 이사했습니다. 할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좁은 집에서 살았지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부로 일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까미는 총명했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띄었고 공부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 재능을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나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루이 제르맹, 까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까미의 가능성을 보았고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방과 후에는 까미를 따로 가르쳤습니다. 그 한 사람의 손길이 없었다면 알베르 까미라는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957년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던 날, 그는 수상 소감을 발표한 후 가장 먼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루이 제르맹 선생님께,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이 상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문을 닫으려 할 때 단 한 사람이 창을 열어주는 것, 까미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원망을 녹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 이유도 모른 채 받은 상처,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시절들,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들, 혹은 그 상황을 아직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까미는 이것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세상은 그에 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까미가 말한 부조리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가? 어머니는 왜 말을 할 수 없었는가? 왜 가난해야 했는가? 이 질문들에 세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까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되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 반항하라. 그가 말한 반항은 칼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연대하는 것, 그것이 까미가 말한 진정한 반항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상처가 괜찮았다는 뜻이다. 용서하면 지는 것 같다. 용서하면 그 사람이 옳았다는 게 된다. 하지만 까미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까미는 말없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지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가난한 환경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음을 그 이해가 카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카미가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부당함에 분노했고 불평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원망은 과거의 나를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용서는 그 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카미는 그 모든 결핍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살아왔으니까요. 결핍은 때로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 나도 세상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논리로 흐르기 쉽지요. 하지만 카미는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겠다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어머니의 침묵을, 가난을,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 이해가 원망을 연민으로, 분노를 공감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자리들, 그것들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용서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여러분을 과거에서 풀어주어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카미는 1960년 1월 4일 46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는 미완성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목은 최초의 인간. 그 소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찾던 아이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겨울 나는 마침내 알았다. 내 안에 여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여름이 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던 어린 시절도, 닿지 못했던 관계들도,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들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따뜻함을 만들어낸 재료였습니다. 받지 못했기에 더 잘 알고 있는 것들, 상처받았기에 더 깊어진 것들. 상처를 준 사람을 오늘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그 상처가 나를 이만큼 깊게 만들었다는 것, 그 결핍이 나를 이만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조용히 인정해보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모든 길이 그 자체로 이미 용기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달이 머무는 숲이었습니다.